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장님이 이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보셨겠죠. 보고가 됐겠죠.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 정명근 시장이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임기 시작한 지 해서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명근 시장님 그리고 행정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나 인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좀 산하기관장들이 좀 바뀌면서 저희가 좀 면면을 들여다봤더니 네. 캠프 때부터 좀 같이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제 그 기관장이 하나씩 이제 자리 배치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쓴 네, 겁니다. 이제 이분은 지금 고원준 화성시 민선 8기 정책 추진 단장이셨던 분이시고 지금 사회복지재단에 8월 10일자로 임명을 받았고 이 자리에 그 전 대표이사님은 누군지 아시죠? 아니요. 지금 복지재단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이분 복지재단 임명되기 알죠? 전에 예, 그 알죠. 전 대표님 진석범 예. 대표님이 되셨죠. 사실 근데 둘 다 복지 전문가긴 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선 사회복지재단의 이제 두 번째 대표님 되신 분이 고원준 씨인데 이분이 좀 이력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영근 시장님 지방선거 캠프 때도 그 전에 이번 말고 그 4년 전에 그때도 활동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분이 복지 전문가이신데 동탄 1동에 위치한 나래울 복지관 있잖아요. 네네. 메가급 전국에서 아마 제일 전국 최고 규모일 것 같은데 그 규모로는 그걸 기획했다라고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제 복지재단 대표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화성에서 사실 좀 예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설계들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잘은 하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두 번째는 배강욱 씨입니다. 이분도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네네. 이게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 작년 선거 막 민주당 당내 그렇죠. 경선을 치렀을 때 네. 엄청 민주당이 되게 뭐 다른 당도 그렇지만 굉장히 뭐랄까 뜨거웠었잖아요. 핫했었죠. 그때 정명근, 진석범, 허철모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당내 경선을 치르려고 확정이 됐었던 상황인데 지금 손을 맞잡고 계시죠. 네. 진석범님이 이제 파이널까지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단일화를 선언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최종 정명근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게 되죠. 그 주역들인데 이분 진석범 대표님은 사회복지재단에 이제 대표로 가셨고 이제 배강욱 지금 열린사회시민포럼 이사장님이신데 화성도시공사 경영 고문으로 네네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이제 고문을 맡고 계시고 화성시 균형발전 기획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박철수 전 네. 수원대 총장님이시자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신데 이 화성시 연구원, 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송선영 화성시 의원이 그때 정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거는 2022년 12월쯤인데 그렇죠. 이때 그 배강욱 그 도시공사 경영 고문 관련해서 고문료가 네. 그때 변호사 고문료 월 30과 그때 월 300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네. 왜 그 보고서나 이런 거에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냐 하면서 질책했던 사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기사화했고요. 후속 기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제 다른 게 있어서 그거 좀 정보가 좀 취합이 되면 또 다음 기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인데 GTX-C입니다. 저희가 직접 최종 보고서 때 갔었죠. 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요즘에 엄청 핫한 양주. 네. 양주부터 위쪽에서부터 양주부터 병천까지 하는 GTX A, B, C 노선이 이렇게 네. 다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원래는 수원역까지. 예. 그리고 왜 병천까지 안 오는가? 예. 그리고 왜 우리는 주박지로만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거기 담당 팀장님한테 이게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물살 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나라의 계획은 쉽게 변경이 안 되잖아요. 네네. 변경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주박지가 수원역에서 다 회차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네. 작년 연말에 갑자기 병점역까지 내려오는 거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원역에서 카바를 다 못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러면 병점역까지 어차피 올 거? 여기까지 연장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가 급물살 탄 거고, 경기 남부권 천안 아산까지 해서 그럼 우리도 네네. 여기까지 어차피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 네. 더 내려와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이 지금 최종 보고에는 사실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용역에 대한 보고죠. 그러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 개선 방안에 대한 안을 내놓는 보고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병점역까지 확정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이제 제안하기 건의를 위해서. 승인을 이제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할 때 예.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뭐 네. 경제 타당성이나 정책 타당성을 봤더니 BC 같은 경우가 4, 넘고 4, 뭐 6, 6까지 뭐 그렇죠. 나오니까 네네. 이거는 사실은 뭐 1만 넣어도 1만 나와도 사실은 이제 근거가 되는 있는 건데, 건데 네네. 4, 6 정도면 대안 1로 선정된 거는 지금 BC 타당성이 6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건 사실 좀 들으면서도 그렇게나도 많이?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병점역까지 오게 되면 화성시에서 투입될 예산이 사실 굉장히 적대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얼마 안 든다. 저희 댓글도 보셨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완행이냐 이런 GTX가 수원 다음 병점이 된다 그러는 거에 대한 이의를 또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 거라 참. 그래도 어쨌든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용역사들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병점역에서 강남 어디지? 선릉역인가? 삼성역까지 이제 가는 게 GTX를 타면 32분 정도에 네. 이제 돌파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본 결과 이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네. 다만 지금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돈으로 할게 해줘, 같이 해줘.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하는 부담으로 하면 보통 2028년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함께 개통할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의원님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 사항들이 있었고, 이제 그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하고, 그럼 또 국토부에서 이걸 듣고 검증 용역을 한 번 더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는 좀 뭐랄까 확정된 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세한 것은 저희 유튜브 와 예, 기사를 영상이 다, 보시면 예, 유튜브에 보시면 통이 될것 같고. 있고요. 세 번째 기사인데요. 예. 이제 근대 음악 전시관 반대 시민 모임에서 이제 화성시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가불병 지역 국회의원분들한테 공개 질의서를 보냈어요. 네. 화성시가 이제 근대 음악 전시관을 추진 중인데 너희 국회의원분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 네. 이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답변을 이제 공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받았습니다. 이 근대음악 전시관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단지 용역만 네네. 지금 태운 상태예요. 그것도 가칭이고, 활초리에 이미 이제 예전에 2014년 그때쯤에 이미 사놓은 문화 부지가 있기 예, 때문에 그게 뭐 홍남파 생가라고 알려진 그 홍씨 집안의 땅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용역을 하는 건데, 이제 저 반대 시민 모임에서는 홍남파 기념관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무슨 네. 말을 해도 거기는 홍남파 기념관이고 이거는 친일에 기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 라는 주장을 이제 일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에게도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이 그렇게 특이한 답변은 없어요. 사실 예, 다만 원론적인 답변이죠. 원론적인데 네. 이제 송옥주 의원님이랑 이제 이원우 의원님들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권칠승 의원님만 정확하게 근대음악 전시관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들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반대 시민 모임 측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용역을 강행하면서 의견들을 받는 과정이 아니고 원점부터 재검토를 같이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공론화 작업을 하자, 공개 토론회를 갖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 누구에게도 좋은 여러 가지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화성시에서도 테러 예고가 들어왔습니다. 좀 심각하죠? 사실 예. 무서운 일이에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현장에 바로 있었는데 예. 이게 무슨 일이지 좀 취재하려고 다른 일 때문에 가셨는데 이제 갔었는데, 공무원들이 예, 다 나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래요. 무섭네요. 일본에서 서울시청 쪽에 14일쯤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제 테러 폭발 예고 메일에 보냈었는데 그 리스트에 지금 경기 남부의 수원시청과 화성시청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6일 날 오전에 이제 경찰서랑 소방서가 합동으로 화성군 같이 세 개 기관의 합동으로 이제 폭발물이 정말 설치되어 있는지 이제 수색하려고 가셨고 전 직원이 일단 대피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그럼 공무원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밖에서 대기 중이라고 해서 네. 되게 더우셨을 것 같다. 근데 최종적으로 수색한 결과 뭐 발견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한 1시, 2시쯤에 다 복귀를 1시 했었죠.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네. 식사하고 뭐 해서 정상화되는 건 2시로 잡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5번째 기사인데요. 저희도 이제 딸이 둘이라서 네. 이거 사실 저 몰랐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생리용품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15만 원 정도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래가지고 뒤늦게 알고 이쪽 경기도 어디였지? 경기 민원 24시 온라인을 통해서 네네. 신청을 하면 보호자 혹은 청소년 당사자가 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면 뭐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보편 지원이라 만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게 중복 지원은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기준 같은 거를 좀 확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좀 썼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면 좋겠네요. 이게 몰라가지고 신청 못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짤로 쇼츠로 해서 뿌려야 되겠는데요. 예, 저희 유튜브 이제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구독자가 1,700명? 1,740명, 50명? 예, 이렇게 되는 50명으로 거예요. 넘어갔네요. 예, 저희 몇 명 이상 2,000명 되면 이벤트 하기로 했나요? 2,000명이었나요? 2,000명 되면. 여러분 2,000명 되면 저기 이벤트 과한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뭐 이번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뭐 라이브가 뭐 약간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여기 영상이 어디 나올 텐데요. 이거 전체 영상이 있고 라이브 예, 예. 영상이 있는데 전체 영상 보면 전체 돼요?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 일단 중간에 통신이 잠깐 끊기는 바람에 지금 진석변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그 동탄 복지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진행을 했고요. 전 사회복지재단 대표님이셨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장학관부터 시작해서 학교 폭력의 전문가들 다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학부모들 오셔서 정말 질의 답변도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탄이 이게 좀 심각하다. 폭력이요? 네네. 그것을 이제 장학사 쪽에서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다른 좋겠다 지역에 싶습니다. 비해서 심각한 네네.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예, 예. 그럼 젊은 분들이 새로 모이다 보니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 근데 좀 학교 폭력이 진짜 네.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피해자도 힘든데 나중에 가해자도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폭력은 어떤 일이라서라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78
4주년 광복절 플랩시몹이 바란 네, 어디죠? 바람 시장에서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성문화원에서 출발해서 그 바란 그 지구대까지 이어진 거였는데 따라다니면서 재미있는 이분 경험들이 제가 아는 많았어요. 분 같으시네요. 예, 예. 송선영 네, 의원님이시죠? 송선영 의원이시고 그 길을 가면서 길 건너편에 있는 학생들한테 같이 응원을 했더니 정말 같이 만세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가게들 응원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참, 근데 이 바란에서는 사실 광복절도 하고 독립 3월 1일 날도 하고 네네. 계속 하죠. 바란이 예. 그 만세 운동의 그 진원지죠. 진원지구 굉장히 많이 죽기도 하고 네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알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꾸준히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바란 지역의 어떤 뭐랄까 정체성? 네.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심이 이렇게 있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상이 저희 신문사 유튜브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보시고 다음에도 또 하실 것 같으니까 네. 그때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현수막 뉴스로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인데요. 예. 네네. 송산면 이건 지난번에 했고, 예. 송사면 주민총회 그래서 마을 이제에 대해서 사전 투표 지금 이제 8월 여기저기서 이제 31일까지 하네요. 네 주민총회들이 이제 내년도 준비되고 있고 내년도에 의제죠. 마을제군요. 네. 보통 이런 주민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읍면동별로 좀 다른 거죠?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단은 세울 수 있는 게? 예, 첫해 지금 자치에 처음 된 곳은 예산을 따로 주진 않아요. 거기에선 예산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해부터 이제 예산이 좀 지원되는데 그것도 한 4천 정도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의제가 지금 보니까 현수막에는 6개 의제가 네, 확대를 들어와 좀 있긴 하시면 하네요. 네네. 포도 축제가 들어가 있진 않네요. 포도처럼 네 상큼하고 맛있는 작은 음악회네요. 네. 뭐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신면 주민자치회 네.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해서 서신면 주민자치회에서 협동조합 세무회계. 세무회계 교육 과정을 네네 좀 독특한 한다고 지금 하네요. 교육 과정이 되는 것 같네요. 주민자치회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만든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화성시에는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개 정도 시도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없죠, 근데. 네, 이게 실행법인으로 권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전국 다른 단위에서는 그런 데가 있나요? 서울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있을 것 있습니다.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실행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그럼 실행 단위에서 사협에서 무슨 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리도 영리라고는 아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할 수는 있죠. 수입이 생겼다가 나갔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에서 네.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실행 주체가 주민자치회인데 네. 굳이 또 사협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는 이게 공적인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도 있고 가령 뭐 식사비 제공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 사업하면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못 쓰게 되는 게 동일한 건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넓죠. 그리고 필요한 곳이라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금품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어차피 운영의 구역이나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차이는 있다기보다 다른 사업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충분히 할 수 거죠? 있는 이게 굉장히
폭이 넓은 사회적 주민 거죠. 한번 좀 알아보고 싶네요. 네네. 궁금하네요. 심폐소생술 한번 배워보셨어요? CPR? 네네네. 해보셨겠네요? 해봤죠.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의료사업에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요. 이걸 이게 계속 뭔가 몇 분 안에 이걸 계속 한다라는 게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무료 교육을 화성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송산 면민화 판마당 체육대회가 8월 15일 지났네요. 예, 했죠. 이번 했네요. 주에. 명랑운동회. 네네. 명랑운동회는 짧게 저희가 가서 영상으로 담아 놓긴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있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마무리하고 기사 제보와 네. 이런 부분 취재 요청 이런 거 좀 활발히 해주시면 저희가 취재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